네, 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수련특강 2강 3점 문제 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역학수례를 이용한 실험이다.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수레 AB를 일직선상에 놓고 A를 밀어서 정지한 B와 정면 충돌시킨다. 자, 동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AB의 충돌 과정을 촬영한 후에 충돌 전후 AB의 속도를 구했고요. 오른쪽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자, 속도를 변화시켜가면서 여러 과정을 반복했는데요. 결국에 뭐야? 충돌 전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요. A와 B의 속도를 구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충돌 전에 무조건 B는 정지기 때문에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A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충돌 후에는 B도 속도가 생겼고 A도 속도가 생겼기 때문에 충돌 후에는 A와 B의 운동량을 모두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충돌 전에는 뭐만 본다? A만 본다. 자, 그러면 A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 해가지고 여기는 0.4가 되면 되고요. 자, 2 곱하기 0.3 하니까 0.6이 되면 되고요. 얘는 1 곱하기 니은이니까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충돌 후에 A는 지금 속도가 0이기 때문에 A의 운동량은 0이고요. B의 운동량은 둘이 곱해. 그러니까 이제 0.4. 오케이. 0.4로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 보존된 거 확인했습니다. 자, 충돌 후에 A 같은 경우 여기서 두 번째에서는 2 곱하기 0.1이니까 0.2 더하기 1 곱하기 기억 네모가 될 건데 이거 두 개 더해서 0.6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0.4가 되겠죠. 네모가. 그러니까 1 곱하기 기억이 0.4. 그래서 기억은 0.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1 곱하기 니은. 그러니까 니은인 거죠. 니은이고요. 충돌 후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0.2 곱하기 1이니까 미안해. 이제 마이너스 0.2가 될 거고요. 여기는 둘이 곱하면 0.8이니까 둘이 더했을 때 0.6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0.6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와 B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의 합이 같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정답 5번 찾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점 P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힘을 F로 잡아 쭉 당겨가지고 Q에 놓았더니 얘가 이제 R을 지나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편의 F의 크기와 질량에 따른 이제 R에서의 물체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결국에 충돌이 아니라 미안해. 충격을 줘가지고 운동량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운동량이 0이야. 근데 속력이 생겼다는 건 운동량이 생긴 거야. 왜? 충격량을 줬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충격량이니까 I는 FT는 델타 P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얘는 문제가 뭐냐면 T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T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이 동일한 구간을 한 놈은 F로, 한 놈은 2F로, 한 놈은 4F로 당기니까 여기 이 F를 받는 시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고 시간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보니까요. 지금 얘가 나란한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받았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했겠죠? 그럼 등가속도 운동을 했는데 시간 정보가 안 나와 있고 거리만 같대. 그러면 써야 되는 공식이 하나 있죠? EAS는 V0 빼기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이다. 그죠? 그 식을 써줘야 됩니다. 그죠? 등가속도 운동이다.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근데 거리는 다 같다. 그러면 요 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EAS는 나중속도 빼기 처음 속도인데 뭐 어차피 정지해 있었으니까 처음 속도는 0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잖아요. 루트 EAS가 뭐가 된다? V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볼게요. 이 A라는 것은 이제 가속도잖아요. 여긴 또 A가 없거든요. 근데 A는 또 뭐야? F는 MA니까 이 A 자리에다가 N분의 F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N분의 F를. 그래서 EF 곱하기 S다. 요게 바로 속력의 B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S는 뭡니까? 거리죠? 요 거리를 S라고 놓은 거죠? 그럼 어차피 거리는 다 같을 거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질량과 힘과 속력 사이에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얘는 속력이 같아요.
속력이 같대요. 그럼 힘이 2배 되면 당연히 질량도 2배가 돼야 되겠죠. 얘가 2배 되면 얘도 2배 돼야 약분되면서 속력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힘이 2배가 됐으면 질량도 똑같이 2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는 EM.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 보니까요. 지금 질량은 그대로야. 1번이랑 3번을 볼게요. 질량은 그대로인데 F가 4배가 됐어요. 요 F가 4배가 됐어. 루트 씌웠으니까 전체적으로는 2배가 된 거겠죠? 그래서 속력이 2배가 됐을 거기 때문에 니은은 2V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4V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F가 작용하는 구간을 지나가는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이때는 이제 뭘로 하면 돼? T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구한 게 없기 때문에 델타 P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에서는 어때요? 질량 곱하기 속력하니까 EMV만큼 지금 운동량이 바뀐 거고요. 자, 실험 2에서는 지금 얼마죠? EMV. 그래서 둘이 지금 받은 충격량이 똑같네요. 디귿은 틀렸고요. 정답은 기억으로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BCD가 정지해 있고요. 압축된 용수철에서 접촉되어 있었는데 가만히 놓았더니 분리가 되어서 각각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구간을 1, 2를 통과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사건이 각각 일어난 겁니다. 자, A 같은 경우 출발해가지고 이 원 구간을 지나는 거, 이미 여기서 운동량이 바뀌잖아요. 그죠? 첫 번째로 충격을 받은 이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C랑 충돌을 하는 거예요. 자, B도 마찬가지야. 여기 2 구간에서 충격을 일단 받고 그 다음에 바뀐 운동량을 가지고 D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요 중간에 얘네가 각각의 충격량을 받고 충돌하기는 전 그 단계를 이제 해석을 해줘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준 정보가 뭐가 있나 봤더니 가에서요, 용수철에서 분리된 직후 B의 속력은 나에서요, C의 속력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B에서 용수철과 분리돼서 출발하는 속도를 V라고 놓는다면 여기서 나에서 뭐랑 같대? 누구랑 같다 했지? 나에서 C. 이 녀석 속도가 V다라고 보는 거죠. 얘네들이 똑같대요. 자, 그리고 나서 나에서 A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B가 D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자, 용수철에서 출발할 때는 이거 작용만 작용이에요. 그래서 A와 B가 서로 주고받는 충격량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B는 처음에 이제 정지해 있을 때는 운동량이 0이었다가 출발하면은 운동량이 얼마가 되죠? EMV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A도 똑같이 운동량의 크기가 EMV가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EMV의 운동량으로 출발하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질량이 M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얼마인 거야? 지금 마이너스 EV의 속도로 구간 1을 향해서 간 거고요. 얘는 구간 2를 향해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첫 번째 사건은 뭐야? A가 구간 1을 통과한 후에 요때 충격량이 한번 변한다는 거죠. B도 마찬가지야. 구간 2를 통과한 후에 충돌하기 전에 이미 운동량이 한번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충돌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나를 한번 보시면 A와 C, B와 D는 충돌해서 각각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여요. 그러면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인다는 거는 얘네들이 지금 속도가 같다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V, 아까 얘랑 속력이 같아서 V라고 뒀는데 쌤이 속도로 이제 표현하면 마이너스 V가 되겠죠?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V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3m이라는 물체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V의 속도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mV가 바로 A와 C의 운동량의 총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이 빨간색 요 위치 있죠. A가 원 구간을 통과하고 충돌하기 전, 이제 충돌을 하는 것만 남았어. 자, 요때 이 녀석들 A, C의 운동량의 합도 똑같이 마이너스 3mV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했어? 근데 C는 멈춰 있었잖아. 그러니까 C는 멈춰 있었고 A가 이제 가가지고 쿵 부딪힌 건데, 그러니까 A가 지금 여기서 A가 운동량이 마이너스 3mV였던 거야. 질량이 M짜리였는데. 이해돼? 그래서 얘는 지금 속도가 마이너스 3V였던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 2mV였는데 충격량을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3mV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돌을 한 거죠. 그래서 충돌 전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거를 구해낸 겁니다. 자, 여기서도 또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는 B와 D에 지금 속력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 안 쓴 게 있어요. A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볼까요? 그럼 A가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3MV였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MV가 됐기 때문에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제 빼주면은 얼마죠? EMV예요. EMV. 자, 그러면 B가 D로부터 받은 충격량도 똑같이 EMV라는 거잖아. 그럼 B가 D로부터 받은 충격량과 같은 말, D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가 원래 정지해 있었거든. 정지해 있다가 B로부터 이제 받은 충격량이 이제 얘는 EMV란 얘기죠. EMV. 그러면 질량이 M이니까 이 녀석의 속도는 EV였다는 거고요. 그 얘네들 한 덩어리로 움직이니까 지금 얘도 속도가 EV였단 얘기예요. 그래서 B의 지금 운동량은 둘이 곱해서 4MV고요. 되니 BC 합해서 운동량의 총합은 6MV입니다. 이 6MV라는 운동량은 누가 갖고 있었던 거야? B가 갖고 있었던 거야. B가 D랑 충돌하기 전에 이 녀석이 지금 지 혼자 6MV의 운동량을 갖고 있다가 이제 충돌해서 전체적으로 6MV가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원래 2MV였다가 이 구간을 지나니까 6MV가 된 거죠. 4MV만큼 충격량을 받은 거죠. 됐어요? 운동량 충격량 파트는 사실은 이제 수능 문제에서도 좀 쉬어가는 파트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수특부터 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3종 문제들 잘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줘놓고 처음 모습과 나중 모습만 주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하나하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형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지금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1, 2 구간을 지나고 충돌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지금 다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와 B가 1, 2 구간에서 각각 받은 충격량을 구해보면요.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MV에서 마이너스 3MV가 됐으니까 지금 충격량의 크기는 MV가 될 거고요. 자, B는 2MV에서 6MV가 된 거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4MV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분의 4,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수평면에서 스톤 A와 함께 운동하는 컬링 선수 P가 A의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정지해 있는 스톤 B를 향해서 미는 것을 나타냈다. 나는 P와 함께 운동하는 순간부터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P는 60km고요. A와 B는 20km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랑 스톤 A랑 같이 간 거죠. 자, 그때 속력이 이제 1이었기 때문에 운동량을 적어보면 A의 운동량은 20이었습니다. 질량 곱하기 속력.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때요? 힘을 이제 막 속력이 빨라지잖아요. 이제 사람이 밀어준 겁니다. 사람이 밀어줘가지고 속력이 2가 됐으니까 운동량이 이제 40이 됐고요. 자, 그리고 가다가 갑자기 느려져. B랑 충돌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감소하는 요 구간이 B와 충돌을 한 거고요. B와 충돌하고 나서 이제 속력이 0.5가 됐기 때문에 0.5 곱하기 20 하니까 운동량이 10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들어갑니다. P가 A를 미는 동안 P가 받은 충격량. 자, P가 받은 충격량은 결국 A가 받은 충격량이랑 같은 거잖아요. 작용, 반작용. 그럼 A가 받은 충격량은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요. 빼주면 20이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리고 A와 충돌한 후 B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지금 충돌 전에는 얘만 운동량을 갖고 있었어요. 충돌 전에 A는 운동량이 40, 얘는 0. 그죠? 근데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이 10이 된 거란 말이야.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얘는 3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30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A에 작용하는 평균 힘은 이제 A에 작용하는 평균 힘은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이 P가 A를 미는 동안에 2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충격량을 평균 힘을 비교해보면 A와 B 충돌한 거랑 A와 P, 이제 P가 밀어준 거랑 그때 봤을 때 이제 충격력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A와 B랑 충돌했을 때 A의 이 델타 P는 I가 델타 P니까 델타 P는 이제 30이고요. 이때는 20이죠. 충격량을 이제 시간으로 나눌 거야. 여기는 0.1초. 여기는 0.2초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이걸 이제 B로 접근하면은 뭐 10씩 곱해가지고 뭐 날려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지? 30대 10.
3대 1이 되네요. 그래서 요게 3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틀린 지문이고요. 기억 니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에서 정지했어요. 그러면 운동량이 MV에서 0이 된 거기 때문에 충격량 바로 마이너스 MV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가 MV의 이제 운동량을 가지고 가가지고 B랑 충돌을 했고요. 충돌 후에는 왼쪽 방향으로 이제 2분의 1V의 속력으로 간 거니까 이제 충돌 전에는 얘가 MV였고 얘는 0이었는데 운동량이 0이었는데 충돌 후에는 얘가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2분의 1 MV가 됐잖아요. 그럼 얘는 충돌 후에 얼마가 돼야 돼? 운동량 보존으로 MV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2분의 3 MV가 된 거구나. 뭐 이 정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림 단은 PQ는 이제 FT 그래프인데 여기서 A와 B가 아니라 미안해. 가와 나에서 A가 벽 또는 B와 충돌하는 동안 받은 FT 그래프다라고 했어요. 근데 뭐가 벽이랑 부딪힌 거고 뭐가 B랑 부딪힌 건지는 안 알려줬는데 뭘 알려줬냐면은 면적이 P가 크다. 그러면은 면적이 지금 여기서 FT 그래프 면적이 P가 Q보다 크다는 것은 충격량이 P에서 더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자, 얘는 지금 충격량이 얼마야? 처음에서 나중 빼가지고 I를 해보면 마이너스 MV죠. MV만큼 충격을 받은 거고 얘는 MV에서 마이너스 1 MV가 된 거니까 충격량이 빼보면 마이너스 2분의 3 MV로 얘가 충격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P가 충격을 더 많이 받은 거기 때문에 얘가 바로 나가 되는 거죠. B와 충돌한 거고요. Q는 이제 벽과 충돌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는 A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이 아니고요. B랑 충돌해서 받은 FT 그래프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나에서 A와 충돌한 후 B의 속력. 자, 충돌한 후에 B의 운동량이 2분의 3 MV예요. 그럼 이제 질량이 3M이니까 속력이 이제 2분의 1V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충돌 과정에서 평균 힘, 그럼 가나 해보면요. 지금 가나에서 충격량은 MV 대 2분의 3 MV니까 2씩 곱하면 충격량은 2대 3으로 받았어요. 그죠? 나에서 더 많이 받았는데 시간을 따져보면 가에서는 2t, 그죠? 나에서는 t예요. 그러면 t분의 i 하면은 충격력이 나오잖아요. 1대 3이 나오네요.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다. 그럼 맞는 질문이고요. 니은 디귿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